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파트 3, 4는 듣기만의 파트가 아니라는 거. 바로 RC와 LC의 합작이라는 거. 내가 파트 3, 4 못하는 이유가 RC 때문이기도 했구나. 파트 3, 4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막연한데요. 69문제나 되죠. 100문제 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하는 게 파트 3, 4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파트 3, 4가 뭔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평소에 왜 이렇게 안 들리지? 파트 3, 4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뭐를 해보시냐면 스크립트를 봐보세요. 스크립트를 보고 쭉쭉 리딩을 해보세요. 아마 좀 버벅대거나 좀 느리거나 그러면은 그게 바로 파트 3, 4가 안 들리는 이유입니다. 해석이 빨리 돼야 듣기도 잘 되는 거거든요. 즉 리딩이 부족하니까 리스닝까지 못 쫓아오는 경우가 파트 3, 파트 4예요. 첫 번째 특징 기억하세요. 파트 3, 4 내가 못하는 이유가 RC랑 관련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출제자의 심리를 잘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그 출제자가 세 문제를 다 어렵게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두 번째 문제만 어렵게 돼요. 저는 이제 하, 상,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 깊게 고민하지 말고 미팅이 들리면 미팅 바로 그냥 마킹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가시고요. 두 번째가 어렵죠. 왜 두 번째가 어렵냐면 그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2번을 어렵게 만들면 얘가 당황을 하면서 3번까지 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을 맞췄는데 2번 고민하다가 2, 3번을 같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하, 상, 중이기 때문에 2번 문제, 그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만 틀리는 게 아니고 쟤도 틀리고 다 틀리죠. 그럼 상대평가니까 사람들 많이 틀리는데 나도 틀린다고 그렇게 많이 깎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2번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1번 빨리 풀고 2번 모르겠어도 집착하지 말고 3번은 중간 난이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번 맞추고 그럼 2번 틀렸지만 1번, 3번 맞추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69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세 번째는 파트 3, 4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패러프레이징 단어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체어가 카테고리화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체어가 퍼니처로 바뀐다 그 기억하시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까먹으셨던 분들은 우측 카드를 클릭해 보시면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카고 단어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파트 3, 파트 4에서는 카테고리화되는 단어들을 많이 외우면 점수를 아주 많이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그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들 가리지 않고 많이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안 풀어드릴 수 없죠? 그래서 저랑 같이 스키밍도 하고 같이 듣고 리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파트 1 풀어보기 전에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실력으로 푸는 거는 영어로 듣고 우리말로 그냥 바로 번역이 되는 거. 근데 그렇게 할 때는 테크닉이 필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딱 이걸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영한 번역이 안 된다. 그럼 테크닉으로 가셔야 돼요. 자, 테크닉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람 없죠?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첫 번째 being을 지운다. being pp를 지운다. 두 번째 사람 명사 지운다. people 지우세요. 세 번째 사진에 없는 사물이 나오면 지운다. 지우면서 나머지 하나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는 거. 실력이 아직 안 되는데 막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테크닉으로 가셔야 돼요. 안 들리면. 자, 들어볼게요. A. Umbrellas have been set up near a building. B. Pedestrians are sitting on the curb. C. Trees line the public square. D. A street is being paved with bricks. 스킬 잘 쓰셨어요? 자, 우리 한번 A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력으로 하지 말고 스킬로 해볼게요. 자, 스킬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들리면 지우는 거. A. Umbrellas have been set up near a building.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어가 뭐죠? Umbrellas have been set up near a building. umbrella 없어요. umbrella. 거기서 지우면 되죠. umbrella에서 지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B. Pedestrians are sitting on the curb. pedestrian. Pedestrians are sitting on the curb. 라고 하면은 보행자거든요. pedestrian 하면은 보행자 사람 명사. 없다. C. Trees line the public square. trees는 괜찮은데? Trees line the public square. public square. 이게 뭔지 몰라도 일단 나무가 있고요. 뒤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보류해 두시고 마지막 D번. A street is being paved with bricks. 얘는 확실히 나왔어요,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A street is being paved with bricks. 제가 아까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being, pp.
being 뭐 pave가 뭔지 몰라도 그냥 being이 있으니까 또 지운다. 하다 보니까 뭐 trees 뭐 걔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직 영한 번역이 안 되는데 굳이 해석해 봐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A. Umbrellas have been set up near a building. 우산들이 B. Pedestrians are sitting on the curb. 페데스트리안이 뭐지? C. Trees line the public.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번 프로세싱 하고 있는데 성우가 B 치고 나오고요. 여러분이 B 뭐지 하고 있는데 C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도 못 풀고 테크닉으로도 못 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실력 아니면 스킬. 중간에 있지 말고 또 둘 다 하려 하지 말고. 실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듣고 우리말로 바로 번역이 되는 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스킬로 넘어간다. 자, 우리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A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 umbrellas. 우산이 없지. 자, 셋업 뭐 중요하니까 일단 리뷰할 때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 설치되어 있다. 없죠? 그 다음에 B번은 꼭 외우세요. 보행자란 뜻인데요. 없었다. 사진 없었다. 사람 명사. 아까 컬브가 무슨 뜻인지 난 몰랐어.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체하면은 C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C는 그 컬브는 뭐냐면 여러분 저기 그 도로가 있고요. 옆에 인도가 있으면 도로와 인도 사이에 턱이 있어요. 턱. 인도로 가는 높은 턱 있죠. 그게 바로 curb. 이제 이거를 연석이라고 한대요. 연석.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안 앉아 있는 것 같고. 자, 마지막 D번은 being. 왜 우리가 being을 지워야 되느냐? being은 뭐뭐 되고 있다 라는 뜻인데 되고 있으려면 사람에 의해서 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eing은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사진에 행위자. 보통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즉 행위자가 없는데 being이 정답일 확률은 아예 없진 않지만 예외는 있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낮다. pave는 포장하다. 도로를 포장하다. 즉 도로가 포장되고 있으려면 인부들이 포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행위가 있어야겠죠. 정답은 C번이다. 얘도 잘 외워두시면 라인은 뭐뭐에 따라 줄지어 있다. 뭐뭐를 따라 줄지어 있다. 이미 따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굳이 뭐뭐를 따라 along the public square 이런 얘기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나무들이 뭐를 따라 줄지어 있다? 광장을 따라 줄지어 있죠. 줄지어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C번 갈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세 가지 스킬을 적용해서 지우고 나머지 하나를 도출할 수 있다. 기억을 하시고. 자, 파트 2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도 많이들 틀리는데 제가 일단 스킬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영어로 듣고 우리말로 동시 번역이 돼요. 그럼 굳이 스킬을 안 써도 되죠. 근데 나는 아직 영어가 우리말로 잘 안 바뀐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테크닉을 하시는데 어떤 테크닉을 쓰시냐면 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 1번 유사 발음 지운다. 예를 들어서 질문자가 fix 했는데 A의 fax 뭔가 유사하죠. fix, fax 이런 애들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반복 어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질문자가 project 했는데 보기 B에서 또 project 단어가 반복된다. 이러면 또 이제 지워주시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혹시 WH 아시죠? WH, who, when, where 이런 애들은요 yes, no로 대답할 수 없거든요. yes, no가 나오면 이 친구도 또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어쨌든 안 들리면 뭔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한 유사 발음 지우고 반복 어휘 지우고 yes, no 지우고 네,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모를 때는 무조건 스킬 준비 시작. Who should we talk to about the new policy? A.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B. No, she's still on break. C. Regarding my loan application. The screening will start earlier than scheduled. A. The organizer moved it up. B. At the movie premiere. C. The wider screen costs a lot. The flight is not going to be delayed, is it? A. She's a flight attendant. B. Well, it's raining heavily. C. My seat is all the way back. 바로 1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리뷰를 해볼까요? 자, WH였는데 WH는 앞부분만 잘 들으면 돼요. 얘만 잘 들으면 돼요.
그 뒤에 아무리 길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WH는 그냥 앞에만 잘 들으면 된다. Who should we talk to about the new policy? 팔러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시 Who should we talk to about the new policy? 앞에 후. 그러니까 뒤 다 날려도 돼요. 날리고 그냥 후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자, 후로 묶고 우리 토익 공부 굳이 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아, 뭔가 사람이나 아니면 뭘로 대답할 것이다. 직책으로 대답할 것 같다. 네, 요건 이제 기본인데 그럼 ABC에서 사람 직책이 나오면 걔로 갈게요. A,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B, No, she's still on break. C, Regarding my loan application, 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사람이나 직책 어디 있었어요? A번이었죠. 여러분 A번 다시 들어보세요.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supervisor. Have you spoken with the supervisor? 는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바로 상사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로 묻고 직책이네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오히려 얘네 신경 쓰면 여러분이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WH는 앞에 머리만 잘 들으면 된다. 나머지 한번 지워볼게요. 우리 이제 B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죠. WH는 예스도가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C번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 얘가 왜 나왔는지부터 알려드리면 여러분 얘가 이거거든요. about, regarding 그러면은 뭐뭐에 관하여란 뜻인데 loan 하면 대출이고요. 제 대출 신청에 관해서요. 대출 신청에 관해서 이게 왜 나왔냐면 약간 그 누구랑 얘기해야 돼? 인데 얘는 마치 뭘 얘기해야 돼? 라는 걸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해야 돼?가 포인트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 그런 함정인데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상 어휘 함정이라고 해요.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토크에 신경 쓰면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정답은 A번이다. WH는 앞에만 잘 듣고요. 뒤에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이번에도 해석이 안 되면 테크닉으로 먼저 갑시다. 여러분 테크닉 쓸 때는 제가 절대 해석하려면 안 된다 그랬죠. 비슷한 소리 지울게요. 자, 2번. The screening will start earlier than scheduled. A. The organizer moved it up. B. At the movie premiere. C. The wider screen costs a lot. 일단 여러분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자, 다시. The screening will start earlier than scheduled. B. At the movie premiere. C. The wider screen costs a lot. 일단 C번은 아니겠다. The 일단 wider screen. 왜냐면 스크린이라는 단어가 질문에서 나왔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반복됐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뭔가 스크린 그러면은 뭔가 되게 비슷하면서 반복되는 것 같죠? 익숙함을 노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스크리닝이 무슨 뜻인지 아신다면 B번도 지을 수 있는데 그 스크리닝이 여러분 영화 상영회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영화랑 관련된 거니까 At the movie premiere. 무비가 왠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At the movie premiere. 그럼 무비는 바로 뭐냐면 왠지 연상 어휘 같은 느낌이 있죠. 스크리닝이 상영회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WH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요. 다 동사가 중요해요. 동사. 거의. 그러니까 WH를 제외한 뭐 2번도 그렇고 평서문도 그렇고 부가의문문 동사 집중하세요. 자, 스크리닝은 동사가 아니고 The screening will start earlier than scheduled.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Will start earlier than scheduled. 이게 중요해요. Will start earlier than scheduled. Earlier than schedule. 우리 일정 잡힌 것보다 더 일찍 시작할 거야. 뭐가? 스크리닝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기로 했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해서 풀어볼게요. 우리 영어 상영회가 있는데 걔가 평소보다 일찍 시작할 것 같아. 예상보다 일찍 시작할 것 같아. The organizer moved it up. 오르가나이저는 또 누구지? The organizer moved it up. 단어 아셔야죠, 여러분. 행사 주최자가 The organizer moved it up. moved it up. 이 친구도 아셔야 되는데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일정을 당기다. A번이 맞죠. 우리 영화 상영이 일찍 시작할 것 같아. 그래 맞아. 우리 행사 주최자가 땡겼거든. 여기서 it은 스크리닝을 가리킨다. 자, 우리 스크리닝이 영화 상영회죠. 그러니까 뭔가 연상어휘 함정으로 지운다. 얘는 시사회예요, 시사회. 비슷하죠. 뭐 영화 행사예요, 모두. 그다음에 얘는 넓은 스크린, 좀 큰 화면이라고 했는데 역시 소리가 비슷했다. 너무 익숙했다. 그래서 또 지우시고. 소리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안 익숙했던 애가 이제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스크리닝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어디? 이렇게 동사 부분, 특히 이 부분이 will start earlier. 일찍 시작할 거야. 예상보다 일찍 시작할 거야. 하니까 맞아. 땡겼어. moved it up. 이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3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소리로 접근해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해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리로. The flight is not going to be delayed, is it? 영한 번역 되셨어요, 혹시? 되셨으면 해석하셔도 돼요. The flight is not going to be delayed, is it? 일단 소리로 풀어볼까? A. She's a flight attendant. B. Well, it's raining heavily. C. My seat is all the way back. 얘는 좀 쉽게 지을 수 있어요. A번은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flight attendant. 질문자가 flight 그랬고요. 얘도 flight 그랬거든요. 반복어휘였죠. 그죠? 그리고 B번은 갑자기 비 온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생뚱맞는데 Well, it's raining heavily. 생뚱맞으면 더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생뚱맞으면 왜냐면 아무렇게나 관련이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답일 확률이 높거든요. 생뚱맞으면 안 땡기는 거. 자, C번도 약간 땡겼어요. My seat is all the way back. 왜냐면 my seat 좌석인데 좌석은 아까 비행기랑 뭐가 된다? 연상이 된다. 연상되네 플라이트. 그러면은 뭐 raining 막 되게 생뚱맞아 보이는 얘로 갈까?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자, 우리 질문은 뭐였냐면 비행기가 설마 연착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아까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플라이트에 너무 많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여기. 야, 우리 연착 안 되겠지? 연착 안 되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정답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연착 안 되겠지, 그지? Well, it's raining heavily. 연착 될 것 같은데. Well, it's raining heavily. 왜? 밖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잖아. 그래서 왠지 딜레이 될 것 같아. 왠지 불길해. 해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flight. 아까 제가 무슨 어휘? 반복 어휘. 또 flight을 이용해서 seat. 좌석이네. 연상 어휘.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B번도 지웠다. 왜냐면 딜레이를 듣고 보통 비 오면 딜레이가 되니까 딜레이랑 레이닝이랑 연상 어휘인 줄 알고 나도 이거를 지웠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상 어휘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답이랑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 관련이 돼 있기 마련이잖아요. 정답이니까. 그래서 연상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정답일 때도 있고 오답일 때도 있어서 이 굉장히 애매한 게 연상 어휘거든요.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B번도 어떻게 보면 연상 어휘라고 칠게요. 근데 B번에 비 온다는 무슨 단어랑 연상되죠? 딜레이랑 연상되죠. 그죠? 맞죠? 자, 근데 좌석은 뭐랑 연상돼요? 플라이트랑 연상돼요? 딜레이랑 연상돼요? 좌석은 비행기랑 더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상어휘가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동사가 포인트예요. 동사와 연상되는 거는 정답일 확률이 높고 근데 동사 아닌 것들, 그러니까 키워드가 아닌 것들이랑 연상되는 거는 정답일 확률이 낮아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연상어휘가 난 정말 헷갈린다. 그러면은 동사랑 연관된 거는 정답일 확률이 높고 그 연상어휘는 동사 아닌 거랑 연관된 단어는 오히려 정답일 확률이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즉석에서 바로 그럼 문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답 B번인데 시네마는 연상어휘인데 스타트를 노린 거예요? 무비를 노린 거예요? 시네마는. 무비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는 동사 아닌 걸 노린 애들이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요. 이렇게 동사 아닌 애들을 노린 것들 무비랑 시네마는 당연히 연상이니까 지워주시고 연상어휘는 동사를 이용하면 오히려 정답 확률이 높고 동사가 아닌 것들을 이용한 연상어휘는 정답 확률이 낮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3로 넘어가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파트 3. 여러분이 먼저 풀기에는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푸는 거는 무조건 이거예요. 스키밍을 잘해야 실력으로 푸는 건데 스키밍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읽는 거랑 분석하는 거.
이걸 스키밍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막 분석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으면 이게 돼요. 근데 아직 나는 초보자다. 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이밍으로 풉니다. 타이밍. 이게 스킬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내진 않아요. 대부분 어디서 어렵게 되냐면 여러분 문제 풀 때 항상 중간 틀리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중간 문제가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게 1번. 그 다음에 뭐 나름 풀만하다. 그게 이제 3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초보자분들은 2번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뭐지. 그러니까 이해해 보려고 막 집착을 해요. 그러다가 3번까지 같이 날려요. 이렇게 같이 틀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황하죠 여기서. 4, 5, 6번 넘어가야 되는데 또 안 읽혀요. 4, 5, 6번 대비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2번은 틀려도 돼요. 근데 3번은 틀리면 안 돼요. 1, 3번 틀리면 안 돼요. 무조건. 안 어렵거든요. 1, 3번은.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뭐다? 아직 실력이 안 됐을 때는 2번 타이밍에서 지체하지 않기. 이게 스킬이에요. 그래서 2번은 버리더라도 1, 3번으로 바로 넘어오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 2, 3번 잘 읽어보시고 읽을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고 바로 풀어볼게요. Hey, Ariel. Did you go to last night's musical with the tickets I gave you? Hello, Paul. Yes, I did enjoy the musical a lot. Thanks for those tickets again. How was it? Did you go with your friend? Yes, she really enjoyed it too. But the lead actor, Harry Cooper, was out sick, so his understudy did his part instead, but he was just as good. Oh, really? You must be disappointed about not being able to see him. I know you are a fan of him. That's why I got you the tickets. Nevertheless, I had a great time. I got to see him after the show in the lobby when he was giving his autograph. Here, let me show you the picture of me and him. 어려우셨어요? 중간 어려웠죠, 그죠?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무엇을 고마워하는가? Thank for. 무엇을 고마워하는가? ABCD 이렇게 짧은 거는 그냥 눈으로만 훑으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스피드 문제. 5초 이내에 무조건 풀려요. 5초 이내에 뭔가 어떤 단어가 지나갔다. 그럼 걔를 그냥 바로 고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까 제가 스키밍은 분석력이라 그랬죠. 읽는 거랑 분석. 자,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 Mention about Harry Cooper. about 문제라고 저는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about 뒤에 있는 애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리 쿠퍼라는 이름이 여자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해리 쿠퍼가 안 나왔는데 미리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언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근처에서 풀어요. 두 번째, 여자가 해리 쿠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거의 99% 변신돼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 하면은 그대로 ABCD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동의어로 바뀌어서 적혀 있을 것이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패라프레이징 될 것이다. 패라프레이징은 바꿔 말하기라는 뜻이거든요. 바꿔 말하기, 돌려서 말하기. 그래서 언제나 꼼꼼하게 미리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 ABCD 읽어둘 때 영어를 어떻게? 역시 영어를 어떻게 읽는다? 우리말로 읽어야죠. 영어를 우리말로.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A번 여자가 말하길 해리 쿠퍼는 상을 탔다. 해리 쿠퍼는 교육 시간을 이끌었다. 추상적인 해석 안 좋아해요. 이끌었다 너무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감독했다. 해리 쿠퍼는 그 교육을 감독했다. 그 다음에 C번 해리 쿠퍼는 아주 역할을 잘 해냈다. perform 그러면 성적을 내다, 실적을 내다, 일을 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일을 잘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액터가 나왔네. 다른 배우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다. 해리 쿠퍼가.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어바웃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저랑 한번 스키밍 해볼게요. 자, 여자가 남자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움직여야겠죠. 그죠? 쇼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자, 같이 한번 저랑 들어보면서 타이밍을 맞춰보겠습니다. Hey, Ariel. Did you go to last night's musical with the tickets I gave you? Hello, Paul. Yes, I did enjoy the musical a lot. Thanks for those tickets again. 아, 2번이나 나왔어. Thanks for those tickets again. 이 정도면 뭐 골라야죠, 여러분. 티켓이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공연 티켓을 선물로 줬거든요. 너무 고마워. Thanks for those tickets again. 넘어갈게요. How was it?
Did you go with your friend? Yes, she really enjoyed it too. But the lead actor, Harry Cooper, was out sick, so his understudy did his part instead. 여기서. But the lead actor, Harry Cooper was out sick, so his understudy did his part instead. 아, 걔가 메인 액터인데 걔가 Harry Cooper was out sick. sick, 아파가지고 아프다 동의 없는데 아직 조금만 더 들어봐야 돼요. His understudy did his part instead. 무슨 단어지? His understudy did his part instead. 여러분 understudy 하면은 대역 배우예요. 대체 배우, understudy. 그럼 understudy의 동의어 한번 고르시면 그렇죠. another actor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가 understudy랑 paraphrasing이 됐다. understudy. 그래서 이게 paraphrasing이고요. 앞으로 어바웃 문제 딱 보시면 뭔가 동의어로 바뀌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미리 잘 읽어놔야지 해서 동의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D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는 별로 안 어렵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쇼라고 했고요. 쇼, 아까 우리 같이 봤었죠? I got to see him after the show in the lobby when he was giving his autograph. I got to see him after the show in the lobby when he was giving his autograph. Here, let me show you the picture of me and him. 지금 두 군데가 들린 것 같은데 오토그래프도 들렸고 픽처스도 들려가지고 지금 둘 중에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그냥 아주 쉽게 쇼 근처에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다시. I got to see him after the show in the lobby when he was giving his autograph. Here, let me show you the picture of me and him. 여기서. Let me show you the picture of me and him. 내가 보여줄게. 뭐를 pictures. 해서 pictures의 동의어 photos.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그래프는 사인이란 뜻이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파트 3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언제나 이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파트 3는 스키밍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타이밍 맞추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문제는 스피드하게 풀고 두 번째 문제는 지체하지 말고 3번으로 넘어간다. 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파트 4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파트 4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세 문제도 여러분이 스키밍이 잘 안 되면 2번에서 지체하지 말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2번은 틀려도 1번, 3번은 맞추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역시 파트 4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Attention all staff. Please stop all preparations and listen here.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here in the Hall C, and we won't be able to get it fixed in time for the Denver Medical Conference. I'm sorry, but we are moving everything to Hall A and setting up there. The conference is in an hour, so we have to reset everything. 100 people are attending, so we have to move quickly. I need 3 people to put up the banner and check the sound system. The rest should move the tables and chairs. Don't forget to place the program in each seating. 자, 우리 그럼 같이 풀어볼게요. 내가 왜 놓쳤지? 그러신 분들은 스키밍이 잘 안 된 거예요, 솔직히. 스키밍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안 됐거나.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점을 골라라. 언제나 첫 번째 문제는 스피드 어렵지 않다. 처음에 들리는 거 그냥 바로 고르시면 돼요. 2번 문제가 어렵죠. 언제나 중간 문제가 조심하시고 여기 큰 따옴표.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1위로 어렵습니다. 의도파악 문제.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화자가 100 people are attending. 지금 100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 100명이 참석할 거야. 이 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도대체 그러니까 100명이 참석하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0명인 줄 알았는데 100명이 나왔어.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강의실이 80명밖에 못 왔는데 100명이 등록했어. 그러면은 얘는 또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의도 문제는 얘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기 직전 혹은 직후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네, 앞뒤 맥락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의도 문제는 100 people are attending 이 나오기 직전이나 직후 문장, 주변 문장에서 힌트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부분 있죠. 앞부분 한번 볼게요. make sure, 확실히 하다. stress,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고 강조하다거든요. 강조하다. imply, 유추하다. point out, 강조하다. 느낌이 좀 어떻냐면 뭔가 비슷해요. 강조하고요.
또 유추하고요. 막 이런 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는 볼 필요가 없다. 왜냐면 서로 변별이 안 되니까. 볼 필요 없이 그 뒤에 걸 보시면 됩니다. 자, ABCD번 미리 영한 읽어볼게요. 우리 숫자가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 다음에 major increase 하면은 아주 크게 늘었다. 완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venue, 행사 개최지가 너무 작다. 100명이나 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promptly 그러면은 빨리 되어야 한다. 왜? 100명이나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두시고 다시 의도 문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읽을 필요 없이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 보기에서 투부정사 뒤에 게 키워드예요. 여기 앞에 동사 말고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이 모두 키워드입니다. 투부정사 뒤에 있는 애들, 요 애들이 키워드다. 그래서 얘네만 봐도 된다를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스키밍 해볼게요. In every seat. 각 좌석에는 무엇이 놓여질 것인가. 얘도 그냥 뭐 짧으니까 그냥 눈으로 쓱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얘는 다과고요. 다과 먹을 거. 타임테이블 시간표, 이름표, 설베이도 중요한 단어죠. 설문지. 네, 이렇게 돼요. 일단 단어가 어떻게 좀 잡혀야 여러분이 기본은 뚫고 갈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Attention all staff. Please stop all preparations and listen here.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here in the Hall C, and we won't be able to get it fixed in time for the Denver Medical Conference. 너무 긴데.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끝났어요, 여기서.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here. 에어컨 작동 안 된다. 에어컨의 패러프레이징은요. 그쵸? machine. 요거 빈출입니다, 여러분. 모르셨다면 꼭 외우세요. 고장났다. 뭐랑 동의어? 방금 not working. 아, 지금 작동이 안 돼. not working. 이랑 동의어. 네. 언제나 파트 3는 스키밍과 패러프레이징과 타이밍 이 세 가지의 조합. 그래서 바로 딱 지금 B번을 고르셔야 되고. The air conditioning isn't working here in the Hall C, and we won't be able to get it fixed in time for the Denver Medical Conference. I'm sorry, but we are moving everything to Hall A and setting up there. The conference is in an hour, so we have to reset everything. 100 people are attending, so we have to move quickly. 여기서 바로 뒤에서. 100 people are attending, so we have to move quickly. 아, 지금 100명이 오니까 뭐 옮긴대요, 방을. 그래서 we have to move quickly. 그럼 quickly의 동의어 여기 있네. promptly. 그럼 즉시, 빨리 해서 얘가 바로 quickly랑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다 패러프레이징 찾기예요. 패러프레이징. 저 파트 3는 오히려 어휘를 평소에 많이 배우는 사람들, 듣기보다 어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키밍은 빨리빨리 읽어야 되니까 독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파트 3.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마지막도 당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얘도 패러프레이징이에요. The rest should move the tables and chairs. Don't forget to place the program in each seating. 프로그램? Don't forget to place the program in each seating. Don't forget to place the program이 뭐지? 프로그램? 아,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얘가 또 무슨 뜻이냐? 행사가죠. 행사에 있는 시간표를 말해요. 행사 순서, 행사 시간표. 1부 프로그램은 뭐가 있겠습니다. 2부 프로그램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표, 순서, 시간표는 당연히 여기 있네요. 타임테이블. 정답. 결국에는 다 아시겠죠? 패러프레이징의 문제예요. 스키밍과 패러프레이징과 타이밍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보고 좌절할 필요 없이 오답노트를 만들면 돼요. 오답노트는 사실 파트 3, 4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풀 때 여기 B번이었는데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로 틀리는 부분. 네, 안타깝게 틀리는 부분은 걔는 오답노트 할 필요 없어요. 걔까지 할 필요 없고 두 번째로 풀었는데도 또 틀렸다든지 아니면 또 맞췄는데 굉장히 찍어서 맞췄다든지 굉장히 찝찝하다든지 이런 애들을 오답노트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아까 제가 파트 3, 4는 LC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즉 RC도 뭔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갖고 와야 돼요. 스크립트.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집이랑 옆에 영어 스크립트랑 같이 꺼내세요. 같이 꺼내고 또 뭐도 꺼내시냐면 우리말 해설집도 같이 꺼내세요.
네, 다시 문제집, 그 다음에 영어 스크립트, 우리말 스크립트 네, 다 꺼내두시고 만약에 내가 세 문제 중에 2번을 틀렸다. 그럼 그 2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으세요. 영어 스크립트에서 찾아가지고 그 문장을 따서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쉐도잉 4단계를 할 거예요. 4단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자, 4단계는 우리말 문장을 보고 영어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스크립트를 보고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우는 거죠. 우리말 문장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얘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안 따라 읽어도 돼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파트 3, 4에서 어떤 그 긴 문장이 안 들리는 거는 듣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독해가 안 돼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독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독해를 잡는 방법은 영작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한마디로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 스크립트를 보고 영어로 옮겨보시면 그게 이제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를 하시는 게 좋냐면 패러프레이징 정리하셔야죠. 패러프레이징. 그 친구도 따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스키밍이 사실 그 초보 때 혼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단어도 모르고요.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전문가? 저를 여러분 따라서 팔로미 하시고 인터넷 강의든 저랑 오프라인 강의든 저와 함께 파트 3, 4를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스키밍 연습 열심히 저랑 한번 해볼게요.